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밥도 맛있고 또 여기 온도가 굉장히 따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곧 졸음이 몰려올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도 오특강 때쯤 할 때 되고 봄 되고 막 5월, 6월 되면 아이들 막 이렇게 꼬박꼬박 막 졸잖아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도 딱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부터 오후에 5시까지는 지금 이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LST, 리틀 스토리 타운이 어떤 교재고 어떤 구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 선생님들이 아셔야지 어머님들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원장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어떤 게 특장점이 또 어떤 게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절이 돼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영어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구성, 스토리북이랑 워크북이랑 파닉스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각 레벨별로 TG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사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큰 맥만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거기 지침서에 다 설명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교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따 사진 찍으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는지 전체 컨셉만 잡아드릴 거예요. 큰 윤곽은 늘 똑같이 흐름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첫 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래서 한 달이 주 3회인지 4회인지 5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맥만을 제가 오늘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는 리틀 스토리 타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던 지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지사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3시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나면 3시 40분부터는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수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본교재 수업에 나와 있는 문장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는 각각 주차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한 달 교육은 학기 교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워크북 그 플러스 영재 교재를 보셨다 그러면 한 권이 3장 정도로 구성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 어떻게 뭘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영어 프로그램의 흐름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원장 설명회나 뭐 교사 설명회 뭐 이런 거 들어갈 때 많이 했던 PT 자료인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연말이 되시면 경력 선생님이시잖아. 1년 하시면 경력입니다.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에 가셔서 이제 설명회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맥들을 잡아서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짧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도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영어 수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여기서 경력 10년 되신 선생님들 많으시죠? 10년보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됐다는 얘기죠. 거의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형식의 수업이었냐면 말 그대로 TPR이에요. 몸 쓰는 거예요. 단어. 그죠? 동물이라 그러면 애니멀 카드 몇 개 놓고는 dog, 바와, cat, 미야미야. 그죠? 덕, 꽉꽉 들어가는 아주 단순한 단어 카드하고 보여주면서 흉내내고 소리 내보고 그거에 관련된 뭐 올 맥도날드 뭐 이런 노래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이야오 노래 부르는 형식의 아주 간단한 내용들 그리고 단어 게임 카드 하죠. 그런 형식의 수업이 2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1년도 재밌고 2년도 재밌고 3년도 재밌어요. 7세 졸업할 때쯤 되면 엄마들이 고민에 쌓이죠. 우리 아이들 영어를 어떻게 하죠? 3년이나 배웠는데도 또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너무 단순해.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한 페이지는 스토리 한 3-4줄 나오고 뒤에 단어 나오고 그 다음 장 알파벳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3줄 스토리 나오는 스토리텔링이 TPR에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첨부가 됐을 뿐이지 그 내용에서 단어를 뽑아서 다시 게임하고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형식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적인 결과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뮤지컬. 그래서 교재 자체도 뮤지컬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학기나 아니면 연말에 무대에 올려서 아이들이 극을 올려요. 그럼 엄마들이 과정은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단 옷 입고 나와서 막 영어로 대사해요. 흐름이 이어져요. 그럼 엄마들은 어때요? 비디오에 딱 잡으면서 오 잘하는데 대사 잘하는데 뿌듯해해요. 그런데 어때요? 매년 극은 올려도 졸업할 때쯤 되면 엄마들이 또 하는 고민이 영어 어떡하지?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그러면 약간의 학습적인 결과물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파닉스가. 지금도 엄마들한테 묻죠. 우리 아이 영어 뭘로 시작해요? 그러면 파닉스 시켜야지. 파닉스에 아직도 목을 메고 있죠. 그러니까 왜 파닉스에 그렇게 엄마들이 집착을 할까요? 엄마들이잖아요. 아가씨들도 있지만 엄마들 많으실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파닉스를 알아야 외국어도 알 수 있지만 일단 단어를 읽는 게 눈에 보여요. 뭔가 결과물이 엄마들이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뭐야? cat. 뭐야? dog. 그래 잘했어. 그죠? 엄마들 뭐 배웠어? 해봐.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아이들이 이거 뭐야? 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랬더니 오 뭔가 배워오는데 그러면서 엄마들이 막 소문내죠. 거기 보냈더니 애가 단어를 읽어 영어를 알아. 단어 읽어도 영어 읽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 이래서 효과적인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파닉스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파닉스는 보물처럼 막 일어나요. 근데 파닉스가 전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영어 사전이 하나 있어요. 이 사전 안에서 파닉스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단어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정확해요. 35%? 40%를 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 규칙과 벗어나는 우리가 잘 이렇게 낯선 단어들 보면은 파닉스를 우리 막 적용해서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야. 파닉스는 미국의 문맹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글을 읽을 수가 있게 해서 하나의 만든 법칙일 뿐이지 파닉스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영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는 기초를 가르쳤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읽기, 리딩이 이어져야 되고 그게 쓰기가 또 바탕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공부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뭐냐면 아메리칸 텍스트북이에요. 우리는 아직은 미국 영어의 교육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는 영국보다는 어때요? 미국 영어에 막 목을 맺죠. 영국 강사랑 미국 강사, 그러니까 영국 영어가 이렇게 하대되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발음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호주나 뉴질랜드도 액센트 강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아직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러면 골고루 모든 교과목을 영어를 배우는 몰입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북 형식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 리틀 스토리타운 그 교재도 보시면은 미국 교과서예요. 스토리타운이라는 미국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틀 스토리타운이 있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워크북에서 왜 이 부분이 미국 교과서 컨셉을 따왔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컨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빅스와 캐프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빅스는요 베이직한 컨버세이션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내가 한국말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뭐 먹었어? 어제 뭐 했니? 요즘에 뭐가 제일 재밌어? 뭐 어떤 색깔 좋아해? 무슨 음식 좋아해? 그랬구나. 어디 갔다 왔구나. 일상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7세가 대학 강의실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교수님도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반 알아들으면 잘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한자어도 많고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듣는 수준이 떨어지죠. 일상대화에서 우리가 그냥 의사소통할 수 있는 빅스 기능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뭐 TPR이나 간단한 스토리텔링에 관한 그런 단어들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로 아이들이 충분해요. 그런데 전문적인 단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한문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한 랭귀지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아주 어리지만 아이들한테는 접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한 내용들을 다 해야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미국 거지도
영어 한다고. 걔네들도 오면 우리한테 영어 가르쳐줘요. 근데 깊이 있는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죠? 글로 배운 게 아니라 말로 배운 영어이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앵무새처럼 마마마마마마 하고 영어는 잘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괜찮은 스토리랑 이야기들을 계속 접해줘서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익히게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틀 스토리타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리스닝, 스피킹, 리딩이 강화된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뭐부터 시작을 하죠? 언어의 4가지 기능 중에 듣기 먼저 시작하죠. 엄마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얼마쯤 자라고 나면 엄마라는 얘기하기 시작하고 엄마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 하죠? 뭐 하고 싶어 하죠? 엄마들이 뭐 먼저 해줘요? 책, 그림책 같은 거 막 펴서 보여주잖아. 엄마야, 엄마야, 이게 엄마야. 이거 봐봐. 이거 아빠야, 아빠. 이러고는 그림책을 먼저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런 게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한 2~3살 되면 뭐 해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들고 벽에다 낙서하기 시작하죠. 왜요? 쓰기 기초가 들어가는 거죠. 운필력 키우려고 그림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어를 배울 때는 엄마들이 듣기와 말하기는 건너뛰고 바로 뭐 하기를 원해요? 읽고 쓰기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리틀 스토리타운은요, 연령별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노출이 돼서 듣기에 많이 노출돼서 멀티CD라든가 여러 가지 형식의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듣기와 말하기를 많이 시킨 다음에 적절하게 리딩이 가능하게 한 다음에 쓰기로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멀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상학습 기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일단 수업 보여드릴 때 어떻게 진행할 때 그 멀티 CD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국 교과서 구성 아까 들어가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교재 구성에서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픽션과 논픽션이 적절하게 조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스토리 이야기를 해줄 때 책을 선정을 할 때 연령별로 각기 다른 책들을 선정을 해요. 처음에 아이들한테 접할 때는 글보다는 그림 위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그림에 나와 있던 동물들이 말하는 우화 위주로, 그죠? 그런 책들을 익혀주다가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어떤 책들을 많이 읽혀주죠? 책 안 읽혀줘요. TV만 보여줘. 그죠? 어떤 거? 뭐 인물도 할 수도 있고요. 과학책도 보여주고요. 자연과학책, 뭐 이런 것들, 자연관찰이라든가 각 연령별로 아이들이 깊이감 있게 다룰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엄마들이 학년별로 이렇게 전환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화는 기존의 스토리텔링에 국한되어 있는 책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우가 말하고 늑대가 말하고 양이 말하는 그런 우화 위주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빅스와 캘프라는 게 있어요. 가장 베이직한 언어들도 있지만 깊이감 있는 학문적인 용어들도 배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틀 스토리타운 같은 경우는 픽션과 논픽션이 적절하게 있다. 그러니까 뭐 토끼가 그러니까 뭐 쥐가 이야기하고 고양이가 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쿨버스 타고 내가 아침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 그대로 책 속에 들어가져 있는 거야. 이거 나한테도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아침에 이거 했었는데 어제 누구 늦어가지고 버스 못 탔는데 계획이네 하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같이 스토리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파닉스가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 파닉스에 보면 맨 뒤에 파닉스 챈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리딩의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기존의 파닉스는요, A 할 때 대표되는 단어 뭘 가르쳐 주죠? 애플. 그리고 또 뭐 있죠? ant, 뭐 alligator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죠 alligator. 그리고는 B, 뭐 부부 베이비, 부부 베어 막 이런 거 나오죠. 우리 다 대표되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리틀 스토리타운의 파닉스는요, 거기에 대표됐던 단어들을 포함한 아주 짧은 문장들을 읽게 되죠. 파닉스 단어 말고 눈으로 익히는 사인 워드라고 있죠. 책을 통해서 읽기를 많이 하면서 계속 반복 노출되는 것들을 눈으로 익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과 합쳐져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서 리딩의 기본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파닉스 북이에요. 그래서 파닉스 북이 조금 더 체계가 돼 있고 리딩의 가장 기본을 베이직하게 깔아준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요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나 컴퓨터 하면 안 돼. 안 돼. 게임 안 돼. 막 이래요.
근데 멀티-CD 그냥 하이브리드 CD니까 그냥 꽂아주면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클릭하고 터치하면 그 안에서 게임하고 문장 조합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무척 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리틀 스토리타운, 그래서 이따가 교구들을 조금 보여줄 건데 선생님들은 편해요. 그래서 근데 원장님들은 싫어라 해요. 왜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펜 하나를 딱 들고 들어가요. 맨몸으로. 그리고 입으로 막 떼우다가 쓱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예전에 TPR이나 스토리텔링서부터 영어 수업을 했던 원장님들은 그때는 뭐 해요? 선생님 개인기로 모든 수업을 다 해야 돼요. 왜요? 단어는 5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20분 주 막 3회 막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요? 뭔가 끄집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교구 만들기 시작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몸으로 때우고. 그래서 수업 막 여름에 하고 나면 6월쯤 에어컨 틀어주기 전에 수업 막 6번 막 내리 쭈르륵 하고 나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그런 경험 해보신 10년차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해요. 지금은 편해요. 지금은 수업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던 원장님들은 선생님들이 얘 가지고 입으로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뭐 주 2회, 주 1회, 주 3회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주 4회, 주 5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교구를 풀어서 연관시켜주는 좀 재미난 게임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리틀 스토리 타운은요, 4, 5, 6, 7세로 구성이 들어가져 있고요. 스토리북 하나, 워크북 하나, 퍼닉스북 하나, 하이브리드 CD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호하고 11호는요. 방학호예요. 여름방학호, 겨울방학호 해서 교재 구성이 틀려요. 거기에는 퍼닉스북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스토리도 기존의 스토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극을 올릴 수 있는 극 작업으로 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이라서 글밥 내용도 양이 많고요. 기존 수업 틀하고는 조금 달리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2권을 진행을 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여름호 주차를 4주로 잡으시면 뭘 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만약에 극을 올리실 거면 미리 책을 받으셔서 각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추릴 거 추리고 외워야 될 부분들을 외워서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6호하고 11호 방학호는 영재 플러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란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영재 프로그램이에요. 영재 프로그램은요. 4세는 없어요. 5, 6, 7세만 영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교재 구성은 그냥 리틀 스토리 타운 플러스 한 권이에요. 학기 교재예요. 1권부터 5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 학기 교재예요. 매달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재 플러스 절대로 매달 같이 나가요 하시면 안 되세요. 학기 교재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연간 2호예요. 1학기 하나, 1호부터 5호까지 그게 1학기호. 그 다음에 7부터 11호 뺀 12호까지가 2학기 교재. 그래서 연 2회에 학기 교재로 구성이 들어가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되세요. 자, 스토리북입니다. 이따가 Don't Eat My Cake 5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5세 첫 권에 들어가는 내용들 각각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뭐 플랫북, 5세 아이들 이렇게 들춰보고 이렇게 넘겨보고 막 이렇게 상상해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책들로 구성이 들어가져 있고요. 늘 웃는 얘기인데 영미문화권에 사진 서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on't Eat My Cake에도 영미문화권에 사진 서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뭘까요? 피크닉 바구니. 피크닉 바구니. 우리는 어디다 싸가요? 뭐 이렇게 도시락 차나오고 이렇게 가방에 싸가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들 아니면 이렇게 아가씨들의 로망이죠. 이렇게 파란 초록 잔디 위에 이렇게 하얀 보자기 깔고 저기에다 이렇게 넣고 샌드위치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꺼내 먹는 거죠. 근데 굉장히 비실용적이죠. 무겁기만 하고 안에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꼭 차납을 따로 또 들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짧게지만 우리들은 소풍 갈 때 그런 데 넣고 가지만 여기에는 쿠키랑 샌드위치랑 뭐 밀크랑 뭐 주스랑 뭐 샐러드 싸서 저런 피크닉 바구니에 가져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조금 다른 문화를 아이들한테 접할 수 있는 것들 같이 구성이 들어가져 있고요.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에는요.
저희가 매 권별로 제공이 되는 교구는 없어요. 교구는 없는데 판매되는 카드는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림의 카드, 그리고 각 레벨별로 필요한 픽처 카드는요. 그 하나의 카드집에 다 포함이 들어가져 있어요. 파닉스 카드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나는 기존에 가진 픽처 카드들이 많지 않다라고 그러시면 그냥 구매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냥 프린트 하시고 코팅 하시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걸로 그대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림 그대로 나와 있고요. 코팅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약간 좀 그냥 가스리만 붙여서 쓸 수 있는 약간 이렇게 바닥바닥한 플라스틱은 아닌데 종이긴 종인데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그림들이 실사 그림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할 때 굉장히 좋아해요. 이러고 정말 샌드위치 이렇게 배고플 때 딱 보면 진짜 한 입 안 뜯어 먹었으면 할 정도로 굉장히 실사 그림이 들어가져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워크북은 어머님들한테도 설명할 때 이런 실사 그림의 픽처 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는요. before reading하고 during reading하고 after reading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있어요. before reading은 뭐죠? 네, 읽기 전에. 그죠? 책 읽기 전에 아이들하고 그냥 이렇게 쑥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 픽처 워킹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쭉 그림만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이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during reading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읽어주고 그 다음에 뭐 CD를 통해서 뭐 스토리타운에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하고는 이게 좀 다른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after reading 다 읽고 나서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지? 새로 나온 게 뭐가 있지? 하고 아이들하고 스토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워크북 맨 첫 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궁금증을 유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하고 키 익스프레션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말하기 훈련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don't eat my cak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케이크 대신 여기에 나와 있는 bread라든가 뭐 케이크라든가 치즈라든가 뭐 미치나 뭐 이런 표현들을 다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문장 말하는 확장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워크북이 구성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루 아이콘이 있어요. TV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math, 수학이라든가 science, 그 다음에 뭐 social 뭐 랭귀지 아트라든가 뭐 이런 뭐 소셜 스터디 뭐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뮤직이라든가 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뭐예요? 몰입 영어.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 시간이야 하고 수학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뭐 how many 뭐 하고 개수를 세어가면서 수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 다음에 사회활동, 여기는 랭귀지, 말하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어를 전환해서 아이들한테 문장 확장시키는 부분들, 이런 형식으로 각기 다른 그런 그 교과목의 컨셉들이 이 아이콘 안에 표시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나중에 워크북 받아보시고 아이들한테 워크북 활동 들어갈 때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뭐 노래면 뮤직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트 크래프트 막 이렇게 오려서 뭐 붙이는 거 있으면 미술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교과목인지를 선생님이 알고 아이들한테 풀어주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파닉스북의 북 특징인데 아까 얘기했죠. C로 대표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C, 케이크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look at the, 그 다음에 I see the 이렇게 들어가는 세 개의 I see the 5개 있구나. look at 이렇게 해서 5개 사인 월드 카드하고 파닉스 카드를 같이 플래시 작업으로 아이들하고 공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 see the cat, 뭐 look at cat, look at the c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문장들을 아이들이 조합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3개, 4개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 리딩 단계가 파닉스북 맨 끝에 파닉스 챈트에 포함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전혀 아이들이 뭐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리딩 작업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본북을 첫 달부터 읽기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고 얘기를 해요. 글밥이 제법 있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그거는 아니더라도 예부터라도 해서 가장 기본적인 파닉스 북에 있는 파닉스 챈트 정도는 아이들이 읽어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영재 추려져 있는 그 나와 있는 10문장 정도는 아이들이 읊조릴 수 있게끔만 해준다 그러면 그 호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중요한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리딩이 다져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이렇게 달수가 넘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2학기 되면은 리딩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껑충 뛰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때는 스토리타운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쳐져서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뭔 수를 해도 안 돼요. 그런 엄마들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한 30% 정도 아이들 말고는 대부분 60, 70% 아이들은 흉내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상위 30%는 아주 제법이에요. 정말로. 아, 제법일세 하는 얘기들을 나올 정도 되고 중간 40%는 그 제법인 아이들을 흉내내기 시작을 하고 모방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가 되고 30%는 그냥 입만 뻥뻥뻥뻥 제자리만 찾아줘도 고마워, 땡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CD는요.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실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가시는 원에 주 몇 회씩 나가세요? 주 3회 나가시는 선생님들. 나는 주 4회, 나는 주 5회, 주 3회가 제일 많으시네요. 그죠? 주 3회가 제일 많으시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 3회, 그러니까 주 3회랑 주 5회랑 다 그 교환들이 거기에 포함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게끔 이렇게 컨셉만 뽑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주 5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 5회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1주차 어떻게 가고 2주차 어떻게 가고 3주차 어떻게 가고 4주차가 어떻게 가는지 흐름만 알고 나면 한 달만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은 어때요? 똑같죠. 그죠? 스토리가 바뀔 뿐이지 형식은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요일별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뭘 위주로 해서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틀 스토리타운 플러스, 그러니까 리틀 스토리타운 그 교재 자체가 할 게 많아요. 보시면은 스토리북 있죠, 워크북 있죠, 파닉스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멀티 수업도 하셔야 되고 그 책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주 3회는 정말 바빠요. 교구를 꺼낼 틈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리틀 스토리타운 오시기 전에 CD나 책을 전혀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전혀 안 보신 분들, 한 번씩은 훑어보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뭐 스토리타운이라든가 워드타운이라든가 스토리 챈트타운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아시죠? 하이브리드 CD에 나와 있는, 멀티 CD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멀티 CD를 쭉 보시면 거기에 안에 뜨드드드드 하고 나와 있는데 일단 얘 살짝 내려놓고 얘는 로고송이에요. 그래서 하나 보면 얘네가 막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자, 교환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이에요. 워드타운, 톡타운, 뮤직타운, 스토리타운, 스토리플레이타운, 스토리챈트타운, 파닉스타운, 게임타운, 워크북 액티비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티 CD를 할 동안에 첫째 날은 어디에 나와 있는 뭐를 활용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어디에 나와 있는 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는 그 큰 맥을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5주차에 들어가는데요. 각각 주차별로 선생님들이 컨셉을 잡아놔야 돼요. 첫째 날은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스토리를 받았으니까 스토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훑어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before reading을 해주고 그 다음에 during reading까지 해주고 그죠?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줘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차에 각각 유닛을 4개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주차에 내가 어디까지 할 건지 그 스토리를 한번 훑어주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첫 주 1일차에 들어가져 있겠죠. 그죠? 그리고 첫째 주, 둘째 날은 뭐 하면 되겠어요? 어제 했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서 그리고 머들타운, 어제 배웠던 문장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뽑아서 아이들하고 그 단어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워크북 액티비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책을 꺼내서 요즘은 20분 수업하는데 있나요? 거의 없죠.
지 않아요? 많아요. 20분 하면은 책까지 하려고 그러면 정말 바쁘죠. 그죠? 정말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몸에 굉장히 많이 익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것들, 뭐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주 3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책하고, 하루는 게임하고, 하루는 워크북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를 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선생님들이 계속 해주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날 파닉스북하고 워크북을 하루에 몰아서 책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워크북 액티비티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워크북 액티비티를 맨 나중으로 뺄 거다라고 그러시면 하루에 몰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들어가면 셋째 날에는 거의 파닉스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루는 스토리텔링, 하루는 파닉스, 하루는 워크북, 이런 식으로 주 3일 같은 경우는 컨셉을 잡으시면 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 4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스토리, 하루는 스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워드라든가 싸이워드 카드를 같이 공부 들어가는 날, 그리고 파닉스 들어가고 워크북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을 선생님들이 요일별로 그렇게 크게 잡아 놓으시면 세부적인 것들을 거기에다가 그냥 끼워 넣으시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주 5일도 마찬가지예요. 이틀은 스토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3일째는 파닉스고요. 4일째는 워크북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 플레이타운에서 리딩 연습을 조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워크북 활동 들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컨셉으로 잡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닛이 달라질 뿐이지 전체적인 컨셉은 크게 달라짐이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둘째 주에는 이제 뭐만 없어지는 거야? Before reading, picture working만 없어지는 거죠. 이미 아이들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풀 스토리를 한번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파트 2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유닛 1부터 그 유닛 2까지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읊어주고, 그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챈트라든가 그 다음에 워드를 여기에서 같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주 3회하고 주 4회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주 2회 들어가면 역시 워드타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토리 연습들, 그죠? 싸이워드라든가 이런 표현들 같이 들어가고 파닉스 학습들 들어가는 전체적인 형식의 컨셉은 계속 똑같이 구성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저희 본 스토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1호부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사세는 생각보다가 잠시만요. 사세는 생각보다가 많지가 사세 진행하시는 곳. 사세도 갈게요. 자, 4세, 5세, 6세, 7세 전체적으로 어떤 핵심 문장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조금 음소거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은요, 데일리 잉글리시 있어요. 번별로.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그리팅 파트에서 들어가져 있는 4세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데일리 잉글리시가 이렇게 나와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 헬로송 들어가져 있어요. 친절하게 춤도 춰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막 춤추다 보면 그 동작이 기억이 안 나서 굉장히 아이고 아니에요. 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안 하죠. 얘 틀어놓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소리만 지르고 있죠. 그죠? 막 이렇게 춤만 해주고 있어요. 자기는 춤 안 추고. 그러다가 나중에 발표하고 막 이러면은 율동 선생님은 모르고 애들은 막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편리함도 있지만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원장님들 말로 날로 먹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옆에서 같이 춤춰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 이렇게 사장님들이 재계약하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굿바이송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은 선생님들이 연령별로 다 그런 부분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체크하셔서 어떤 부분들, 어떤 카드를 활용해서 같이 연결시켜야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이제 스토리가 들어갈 거예요. 스토리 들어갈 때는 before reading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워크북 맨 처음에 보시면은 before the story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만났을 때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배우는 그 내용이 우리 그 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표현들을 해서 talk about when you say hello, 그리고는 뭐 she met somebody, her friends 하고는 how can say
hello, 그죠?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goodbye 하는 내용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는 스토리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스토리타운에 들어가시면은요, 스토리타운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넋놓고 애들이 하고 봐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그때는 같이 하고 보시면 되세요. I'm going to Animal Town. Hello, I'm a mailman. Is Cat in? I have your mail. Good morning, Cat. Here you are. Good morning, Mr. Giraffe. Thank you. It's a flower. 이런 식으로 메일맨이 각각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각각의 선물을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인사,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끝까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주시면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그러니까 같이 리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스토리를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얘를 멈춰놓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들로 가시면 되시냐면은요. 스토리 플레이타운으로 가시면 되세요. 스토리 플레이타운은요. 똑같이 스토리텔링이 이야기가 전해져요. Hello. 그림이 움직이지 않고 글씨가 나오면서 들어가요. 끝나고 나면 아까는 자동으로 장이 넘어갔지만 이거는 멈춰서 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클릭을 해서 장을 넘기기 전까지는 장이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한번 쭉 들려주시고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파트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리딩을 이 책으로 활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플레이타운으로 오셔서 스토리를 두 번째로 그냥 파트로 나눠졌을 때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월드타운에 들어가셔서 그 유닛 1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유닛 1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아까 캣하고 flower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클릭하셔서 걔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클릭하셔서 같이 들려주시면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확인을 하셔서 4세기 때문에 단어 수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누적되게 계속 워드타운해서 아이들한테 얘네들을 확인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시면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스토리 채트타운으로 가셔야 돼요. 아이들이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자, 스토리의 내용들이 Hello, I'm a mailman. I'm going to Animal Town. 정지하시고 Hello, is Cat in? I have your mail. Good morning, Cat. Good morning, Mr. Giraffe. Here.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중간에 딱 리듬이 딱딱 끊어지는 게 있으시죠? 일시 정지하시고 따라하게끔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리 리틀 스토리 타운은 뭐예요? 리스닝하고 스피킹에 굉장히 강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 듣고 말하게, 계속 듣고 말하게, 따라하게끔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듣고 따라하는 형식들로 계속 구성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야기들이 다 진행이 들어가고 나면 선생님들이 톡타운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림을 클릭을 하셔서 거기에 주된 내용들을 배웠던 표현들을 Good morning, Mr. Giraffe. 롤플레이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하나씩 마스크 해서 앞에 나와서 같이 너는 지라프, 너는 멍키 해서 롤플레이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같이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스픽 아웃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리 안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같이 소리칠 수 있게끔 얘가 움직일 때 너 이야기하고 이런 형식으로 간단한 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3주차에 포함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3일차나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타운, 스토리플레이타운, 워드타운 다 끝나고 스토리 채트타운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곳에 오셔서 어디요? 톡타운에 오셔서 아이들하고 롤플레이까지 해보면서 그게 이제 말하기 단계까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주셔야 돼요? 듣고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주대 문장이나 파닉스 단어를 통해서 읽는 활동들을 또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파닉스 타운이나 게임 타운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져요. 파닉스 타운 구성을 좀 살짝 볼게요. 파닉스 타운도 apple. Alligator.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네들이 고스란히 다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기는 같이 클릭을 하시고 색깔 지정하시고 쓰시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활용하는 법들은 그러니까 각 지사별로 가시면은 전자책방 활용하시는 방법들 너무 잘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기계 습득하는 방법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는 선생님들이 미면도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판서 기능들도 다 있고 하니까 얘뿐만 아니라 그림 픽처에도 그리는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많이 배우셔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으세요. 그래서 한 스텝 지워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쓰고 나면은 다 지우는 기능들도 있고요. 아이들한테 쓰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각자 걔가 쓴 것들 이렇게 보여주게끔 가게끔 뭐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게임 보시면은 아까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각각 게임의 형식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각각 연령별로 그냥 컨셉은 늘 변함이 없어요. 내용만 달라져서 조금 학기 1학기 때는 막 재밌어 하는데 2학기 넘어가면은 아는데 막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또 막 열광하는데 아는 거는 그냥 이렇게 찍 하고 진짜 이러고 들어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Click and match the card. 점점 내용들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각각 들어가서 연결되는 것들 뭐가 있는지 그죠? 해서 각각 뒤집어주는 뭐 이런 게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게임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직접 한 번씩 해보시고 아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해야 하는 것들 아 이거는 수업 중에 내가 아이들하고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아 저 게임 교구는 내가 한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거 아니라 그냥 아이들하고 교구로 수업을 하면 이런 거는 좀 재밌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컨셉이고요. 5세, 그러니까 4세는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읽는 내용들 만나서 누구누구 그래서 매치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재 프로그램이랑 연결되어 있는 5세 내용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영재 봤을 때 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었던 문장인지를 선생님들이 아셔야지 영재 프로그램 하실 때 이해하시기가 쉬우세요. It's a mouse. Go away. Shoot, shoot. Squeak, squeak. Squeak, squeak. What's that sound? I don't like it. Good morning. I'm Mouse. Oh, bad mouse! Don't eat my cake! Good morning, little mouse. Eat! Squeak, squeak. What's that sound?
Good afternoon, little mouse. Eat. Good evening, ma'am. Squeak, squeak. What's that sound? I don't like it. Good evening, cat. Oh, bad mouse! Don't eat my bread! Oh, bad mouse! Don't eat my cookie! Ouch! Oh no! We're in a trap! Help! Help! I can help you. Oh, have some meat. Have some milk. Good night, my dears. Good night. 아이고. 네, 이 내용을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이따 영재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된 문장을 가지고 직접 선생님들하고 같이 시연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저기에서 이 문장이 나와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차별로 4세, 5세, 6세, 7세 컨셉은 어떻겠어요? 스토리 내용만 달라졌지 주차별로 가야 되는 거는 어디로 가요? 스토리 타운에 가셔서 전체적인 스토리 이야기 해줄 거고요. 스토리 파트로 들어갈 때는 스토리 플레이 타운에 가셔서 파트별로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장 넘겨가는 것까지 해서 멈춰서 선생님이 리딩을 직접 해주는 형태로 같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면은 워드 타운에 가서 각 챕터별로 주된 단어들이 뭔지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시면 또 어디로 가셔야 되죠? 스토리 챕터 타운으로 가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스토리 전체적으로 듣고 유닛 1에 해당되는 주된 문장들을 챈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가 입에 배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톡타운에 가셔서 롤플레이까지 진행하시는 게 주차별로 전체 스토리를 읊어주는 그런 순차예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파닉스가 들어가는 날에는 파닉스 위주로 워드타운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그 단어에 대한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시면 되세요? 게임타운으로 가셔서 한 주차 정도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같이 게임이랑 파닉스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리딩이 같이 들어가지고요. 워크북 액티비티는 굳이 여기서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워크북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때는 전자칠판 하루는 하지 않고 책 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하루 정도는 멀티를 말고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사용 스토리북이 좀 작더라도 그걸로 아이들하고 책장 넘겨가시면서 같이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표현들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각각 연령별로 그죠? 데일리 잉글리시는 각각 달라져요. 연령별로. 그리고는 뭐 지금은 날씨가 나와 있지만 요일이 나와져 있기도 하고 시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적절히 그 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필히 확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리고 헬로송이라든가 굿바이송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 틀었을 때 나왔던 그 메인 캐릭터 송이 있죠. 그거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거기에서는 그 캐릭터 아이들이 직접 춤을 추면서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5세는 아까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은 살짝만 훑어드릴 거예요. 왜 훑어드리냐면 이제 교구 살짝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거랑 연결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얘는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한 달 지나면 막 열광하고는 이러고는 애들이 막 이러고 노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듣기 싫으니까 스킵하고 그냥 꾹 누르는데 아이들하고는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나오면 막 미치죠. 막 이러고. 짧아요.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틀어놔시고 같이 크게 막 부르면 웬만한 그냥 헬로송 그냥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그냥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Don't eat my cake은 픽션이에요? 논픽션이에요? Hurry up. Says Mom. 픽션. 그죠? I'm 얘는 ready. 논픽션. Says Todd. 유치원에 가면서 막 계속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누가 뭐 주고. How are you? Says Todd. I'm fine, thanks. Says the grocer. This is for you, Todd. The grocer gives Todd an apple. Thank you. Todd is happy. He smiles and walks. 이게 유닛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 만나요. 빵가게도 가서 빵도 얻고 문방구에 가서 구슬도 얻고 꽃도 얻고 막 여러 가지를 해서 그 가방에 잔뜩 넣어가지고 유치원에 가요. 그래서 내가 뭐 얻었지? 막 이러고 너네 보여줄 게 있을 때 가방에서 막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매칭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속 주된 문장이 반복이 돼요. 문장의 틀이 그러니까 글밥이 좀 많기는 하는데 새롭게 아주 동떨어져 있는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단어들만 바뀌고 계속 그 문장의 틀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기에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처럼 여러 가지 스토리 형식을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스토리 챕터만이라도 잘하면 아이들이 그거는 그대로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 선생님들이 겁을 먹어요. 아이들 가르치기도 전에 선생님들이 이거 글밥이 넘어와서 이거 애들이 다 리딩 할 수 있을까? 7세, 이게 도대체 몇 줄이야? 막 이 선생님들이 막 겁을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풀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잘 따라와줘요. 그러니까 그 방식만 선생님이 잘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연결을 좀 매끄럽게 하는 방식을 계속 얘기를 선생님이 혼자 중얼중얼 CD 이렇게 틀어놓고 자 보자 해서 그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면 내가 얘하고 친해지고 나면은 멘트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동작을 거기에서 섞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딱 들어가는데 뭐 토드 카우스트스거 막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데 그거에 내가 막 문장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움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동작을 보고 많이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활용해야 될 교구들이 몇 개 있어요. 학기 초니까 어떤 것들을 주로 보여주죠? 학기 초에는 그리팅에 많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써야 되죠. 주로 뭐 해요, 우리? 날씨, 그죠? 우리 이거 뭐 창문 여러 번 찾죠. 날씨 찾고 그 다음에 뭐 찾아요? 데이, 요일 찾고 그 다음에 뭐 찾아요? 응? 필링, 그죠? 기분 찾고 또 뭐 찾아요? 칼라? 학기 초에 칼라? 똑똑한가 봐요. 그죠? 요일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찾으면 용타 하는데 막 칼라 나와요. 뭐, 그죠? 뭐 처음부터 막 파닉송을 막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하고, 그리고 공동교구. 여기에서도 쓸 수 있고, 저거 할 때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학기 초에 그냥 한 서너 개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이렇게 테마만 바꿔도 계속 쓸 수 있는 교구를 토에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학기 초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목을 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틀 스토리 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를 하나 만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쓰시면 얼굴은 아니지만 애들이 딱 보면 쟤다! 선생님이랑 똑같아! 하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펜을 하나 들고 수업을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 들고 들어가는데 얘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준비도의 차이는 확실히 틀려요. 얘는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재주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교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교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절대 안 만들어요. 못 만들고 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본 2개 따고 그냥 이렇게 똑같은 본 2개에다가 앞에만 이렇게 반달로 오리셔서 동그라미 하나에 노란 거 이렇게 붙이면 얘 돼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얘를 하나 만들면 엄마 참여 수업할 때 써도 되고요. 뭐 어떤 행사, 원행사 할 때 그냥 얘 하나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재주가 있다라고 그러면 앞치마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만드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구매해요. 얘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폭신폭신해요. 얘는 폭신폭신한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이 회사는 나한테 상줘야 돼. 나 얘를 너무 유용하게 써서 학기 초에 한 3, 4월은 아이들하고 저하고 어떤 이렇게 유대관계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쁘게 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친숙함을 보여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면 얘 캐릭터화 돼버려요,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막 퍼펙트 활용하지 않아도 얘를 가지고 보이스 캐릭터만 조금만 바꿔주면은 아이들하고 쉽게 그리팅 파트를 같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나누고 포켓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weather 들어갈 때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Is it cloudy today? No, it's not. How's the weather today? Is it windy today? No. 우리 날씨는 언제 나와요? 오늘 날씨는 제일 나중에 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것들을 다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써니면 다른 날씨 다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물어요? How's the weather today? Is it sunny today? 그러면 애들이 뭐 yes, alright, it's sunny today. Let's make a big sun together. 그러고는 it's sunny. How's the weather today? Is it sunny? Alright. And how about this one? Rainy. We don't need it rainy, right? Say go away, rainy. 그러고는 붙였던 것도 떼야죠. 그래야지 다른 거 여기 또 붙이잖아. 그러니까 넣을 때도 그냥 뿌직 해서 떼시지 마시고 그죠? Go away, rainy. 뭐 go away, cloudy 해서 go away라는 표현과 그리고 다시 한번 웨더를 체크를 해주시면서 다시 정리 들어가지고요. 오늘 날씨는 그냥 계속 여기에다 붙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른 요일 같은 거 껴낼 거면 여기에서 다시 꺼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가 보드판화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 정리하고 얘 가지고 굳이 이거 하다 보면 전자칠판 하다 보면 보드판 막 이렇게 드르르르 꺼내고 이렇게 판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용 앞치마들을 하나씩 장만을 하시면 손도 자유로우시고 포켓들이나 아니면 주머니 그러니까 핀 마이크들 많이 차시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핀 마이크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이 안에다 넣어 놓으시고 선생님이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자유로움이 있으시니까 학기 초에는 얘네들을 조금 쓰면 아무 교구 없더라도 모자 하나 쓰고 앞치마 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큰 교구 장만했다 이런 느낌 드니까 몸으로 때우는 선생님은 아니구나라는 입으로 때우는 선생님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기 초에는 조금 교구들이 어떤 거 쓰죠? 큰 것들 써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weather이라도 조금 큰 교구들을 그러니까 크게 들어가서 아이들 얼굴에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참여 수업용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우리가 애들을 딱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이 제일 눈에 많이 띄어요? 대답 잘하는 똑똑한 아이. 그리고 말 제일 안 듣는 거시기한 애들. 딱 두 부리밖에 눈에 안 띄어요. 일주일에 걔네들을 쫙 파악하고 나면 수업이 쉽죠. 근데 똑똑한 애들은 반 분위기를 막 살려서 굳이 내가 건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말썽꾸러기들은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그런데 말 잘못하면 요즘은 큰일 나요. 그죠? 건들지도 않았는데 막 건드렸다 그래요. 그런 애들은 자 오늘 날씨는 어때요? 자 써니면 뭐 클라우디라고 그러면 얘는 윈디네요. 그러면 걔한테 얘를 딱 씌워줘요. 그리고 이 앞에 서 있게 해줘요. 그러면서 틈틈이 얘기해줘요. How's the weather today? 그럼 It's windy! 얘 쓰고 계속 그 소리치고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면은 How's the weather? 그러면 It's windy! 돌아다니다가도 서서 It's windy!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뭔가에 하나 이렇게 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너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해주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왜 돌아다녀요?
이름 불리는 게 너무 좋고 관심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명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나면 그 추종자가 있죠. 어설프게 걔를 따라하는 애들이 꼭 반에 한 두세 정도는 있어요. 그거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또 따라해요. 그러면 그때는 얘 씌워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때는 작전을 바꿔서 아주 잘하는 아이한테만 듬뿍듬뿍 사랑을 막 줘야 돼요. 잘해야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 그 다음부터는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해줘야 돼요. 그래도 뭐 이래저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냅둬버려야 돼요. 그건 부모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거는 이따 요일별로 각각 보여주시면 되고요. 얘 제일 좋아해요. 요즘 눈 많이 와서 아이들 키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씩 이렇게 쓰고 하셔도 돼요. 찍찍이 말고 그냥 끈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굳이 끈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 크기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묶어주시면 되니까 크게 한 번씩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들이 한 번씩 쭉 해서 사진 한번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했던 그런 날씨들인데요. 날씨들도 이 교구를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얘는 두 가지예요. 우리 그거 많죠. 줄, 낚싯줄에서 하는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낚싯줄 하나에서 고정을 시켜놓으면 얘밖에 못 써요.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컨셉들을 이렇게 양 옆으로 찍찍이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배경화면이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자연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아까 날씨 같은 거 넣어서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t's sunny, it's sunny, it is sunny now. It is sunny now, hey!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날씨 같은 거 하나씩 넣어서 꺼내실 때도 얘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바탕 화면에 조금 다른 아이들을 또 붙여줘도 되겠죠. 얘 떼고 얘 밑에다 붙이시는 거야. 지금 떼는 게 손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임판인데 또 새로운 게임판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들한테 컬러 같이 공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얘가 각각 뭐 숨겨져 있는지 그 다음에는 뭐 먹는 거, 푸드 같은 것들도 넣어서 여기에 어느 물고기가 뭐 먹었는지 뭐 매칭시키셔도 되는 거고요. 물고기에 단어 카드 붙이고 나서 뭐 아까 그로서리 뭐 줬어요? 애플 줬죠. 그죠? 그래서 각각 매치시키는 거 어디에서 뭐 나왔는지 꺼낼 때도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동물들 하나씩 나오셔도 되겠죠. 그죠? 칼날이든가 동물 같은 거 나와서 뭐 good morning 아니면 뭐 hello 인사하는 것들 들어갈 때 이 안에 무궁무진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배경판을 굳이 글루건으로 꽉 붙여가지고 그거 하나 딱 쓰고 땡 하는 거 너무 아까우니까 배경판을 여러 가지로 만드시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워낙 카페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정말 만들기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얼른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만드시면은 교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first season 들어갈 때는 얘 들어가져 있어요. 이건 맞는지 진짜 오래된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거를 꼭 붙여야 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융판 비싸잖아요. 그죠? 얘도 찍찍이를 붙였으면 내가 이 융판을 다른 데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신입 시절에 만들어서 물고 글루건으로 막 빡 하고 붙여놨어요. 나무네개 뒤에 큰 나무 하나. 자, 얘는 first season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first season 들어갈 수 있는 노래는 사실상 얘를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first season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상 노래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봄을 랄랄라 계속 하세요. 이거 가장 기본인 노래예요. 뭔가 돌림 노래가 되는데요. 그죠? Spring, summer, fall, winter, fall, season.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오래된 노래죠. 그러니까 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융판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how many seasons? There are 4 seasons. And look. This is spring. Let's shout together. Spring! Alright, look! What happened? It's a spring. Wow! Look at the flower. 하고 이야기 들어가요. 그러고는 let's shout together.
스프링 그러면 꽃이 하나씩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입에다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움켜 지으면 아이들이 알면서도 되게 신기해해요. 그래서 아이들 입에다가 불게 해주면서 스프링 크게 소리치게 해줘요. 그럼 똑똑한 애 입에다가 그럼 걔가 스프링 해줘요. 그러면 그 옆에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몇 개 입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꽃피는 스프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피는 스프링 하고 이야기도 들어가고 여름 들어가면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서 summer 뭐 그래서 여름은 summer let's say after me 뭐 하고는 뭐 summer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하나씩 붙여주면서 spring, summer, fall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all 들어가면은 갈색 잎들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산 거죠 그냥 사는 게 편해요. 봉지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골고루 쓸 수 있고 그리고 겨울이 제일 좋아요. 겨울은 흰색 뿅뿅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스프링 들어가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뭇잎 작은 나뭇잎에 여러 가지 다 붙이고 나면 제법 그럴싸한 fall 시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spring, summer, fall, winter, fall 시즌 다시 공부 들어가고 나면 다시 아이들한테 한 시즌 이야기도 들어가죠. What season is it now? 그러면 아이들은 is summer, right? It's summer. What happened in the summertime? 그리고는 다시 해서 각 시즌 하나에 해당되는 것들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즌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큰 뭐 어떤 옷들을 입을 건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시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끔 아이들하고 해줘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fall season은 그대로 그냥 말로 해서 그냥 fall season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well, it's summertime, it's hot. 그리고는 덥다라는 표현을 같이 해준다던가 뭐 그거에 관련돼 있는 시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또 공부를 해줘도 되니까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만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돌림판들도 굉장히 좋죠. 이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1년 내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찍찍이 볼풀공에 가스를 붙이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얘네는 시계에 그 플라스틱 초침하고 분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들을 시계바늘 꽂는 것들을 뒤에 손잡이로 써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뭐 하드보드지나 뭐 이런 것들로 선생님들이 만드시면은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작은 조각용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묶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스핀해서 아이들한테 공 던지기 하면 어떤 거 들어가든지 굉장히 재밌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 아까처럼 뭐 또니마이 뭐뭐뭐 들어가면 음식 카드도 쭉 붙여놓고는 던져서 그걸 맞춰주면 뭐 케이크 맞췄다라고 얘기하면 또니마이 케이크 하고 이야기 소리치게끔 해주고 다른 음식들 붙여주게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다른 카드들을 무작위로 다 붙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돌림판 같은 것도 만드시면 되고 돌림판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하드보드지에 각각 선생님들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각기 다른 크기의 융들을 그냥 한 8칸 정도로 위아래로 나눠서 색별로 해서 이렇게 리본 테이프 끈으로 이렇게 구분만 지어주면 돼요. 획만 구분 지어주시고 그 똑같이 찍찍이볼 던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꼭 돌리지 않아도. 근데 돌리는 게 조금 더 재미있죠.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하니까 그런 것들 재미 위주로 하는 거. 그 다음 두더지 게임. 그래서 뿅망치들은 선생님들이 게임 교구할 때 뿅망치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여기 앞에다가 카드 붙이셔도 되고요. 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여기에다 카드 붙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숨은 카드 찾기들 들어가주면 돼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각각의 두더지에다가 각각에 해당되는 카드들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 또니마이 케이크에 나왔던 뭐 샌드위치, 뭐 미, 치즈, 케이크 뭐 이런 것들 다 선생님이 붙여주세요. 그리고는 무작위로 막 섞어서 여기저기에 다 두더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팀별로 뿅망치 하나씩을 들게 해주면 되겠죠. 또니마이 케이크 그랬을 때 딱 아니면 얘는 여기 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케이크 맞췄는지 그죠? 두더지 뽑아보면 케이크 있는 애는 팀에 포인트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6권에서 뭐 그로서리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Todd goes to school 할 때 각각의 그로서리가 뭐 줬는지 서로 맞게 매칭되어 있는 그림 찾아서 아이들이 터치해주는 걸로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는 숨겨진 카드 메모리 게임으로 들어갈 때도 얘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구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만들기 되게 쉬워요. 제가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꽃들도 다 파는 거예요.
한 20몇 개씩 이렇게 한 봉지에서 막 2,000원 뭐 얼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막 오려갖고 막 이러는 수고로움을 저는 싫어해요. 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사서 붙이세요. 그리고 나무는 그냥 그루터기 하나에서 똑같은 본 하나 만들면 똑같은 거 6개. 그리고 얘는 사실상 이렇게 그 원본을 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입도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염이 없고 입이 달려 있어요. 근데 입을 아무리 오려도 너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빼버리고 수염을 달았더니 그냥 또 제 나름대로 돼요. 그러니까 안 만들면 그냥 생략해 버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셔도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3번에만 나오겠어요? 아니요. 매칭이라든가 아니면은 메모리 게임 할 때 언제든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얘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일 같은 거 들어갈 때도 뭐 요일 하나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뭐 숨겨놓고는 같이 하셔도 되는 거고요. 날씨 체크할 때도 쓰셔도 되고요. 다 쓸 수 있는 공통교구니까 선생님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멀리서 이렇게 스토리 플레이타운 하고 해서 같이 리딩할 때 얘 쓰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부러져 버려요. 너무 쉽게 부러져요. 그리고 얘도 여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금이 가 있거든요. 좀 그런 게 오 좋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어디서 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저는 이렇게 요술봉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요술봉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렇게 하나 누르면 떼리링 소리 나고 하나는 이렇게 누르면 불빛만 나고 이렇게 3단계 버전으로 드는 요술봉이 있어. 요술봉도 학기 초에는 되게 잘 먹혀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 위에 머리에다 딱 놓으면 뾰로롱 소리 나요. 근데 말 안 듣는 애 머리 위에 탁 올리고는 옵스 아무런 이게 안 나와요. 그러고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업해요. 그래도 애들은 걔가 왜 소리가 안 났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는 이러고 딱 가면 막 앞바다리 하죠. 뾰로롱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뾰로롱?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그 흐뭇한 그 얼굴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 요술봉 진짜 얘기해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버튼 누르니까 다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다 뭐 해야 돼요? 반짝이 좀 붙이시고 그죠? 이렇게 줄 이렇게 막대에다 뭐 좀 감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 그럼 없는데 구봐 선생님 요술 아브라카다브라 뾰로롱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고는 너무 잘한 날은 어떻게 해요? 뾰로롱 이렇게 한번 굴려줘요. 그럼 애들이 막 흐뭇해요. 되게 유치하죠. 애들이 유치한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마법봉은 저는 한 2-3개 가지고 있어요. 딸 키우다 보니까 마술봉 집에 애들이 좀 놀다 보면 말이 굴러다녀요. 그럼 그거 이렇게 가져가서 수업해요. 그럼 애들 막 열광하거든요. 근데 얘도 좋네요. 업그레이드 버전 저런 게 있네. 근데 좀 무겁네요. 안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좋아해요? 하이파이브. 그죠? 그리고는 뭐 나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부벼 보셨어요?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칭찬 연도로 굿잡 했을 때 아이들 볼을 이렇게 부벼주세요. 어떨 때는 내가 만지기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앤데도 그죠?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도 앤데도 정이 안 가는 애가 있어요. 꼭 반에 그런 애들이 한둘은 꼭 있어요. 앤데도 이렇게 그러죠. 애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막 얘기하는 것처럼 애 아니야. 막 이러고 선생님 막 이러고 다가오면 막 이러고 흠칫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막 스킨십 많이 얘로 많이 해주세요. 막 이러고는 머리 막 이렇게 부벼주는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느낌이 차가우면서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볼 이렇게 양옆에 끄자 뭐 끝 이런 식으로 칭찬 한번 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하이파이브. 이거 하이파이브 할 때는 되게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애들이 달려들어서 얘한테 하이파이브 하게끔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가셔서 하이파이브 해줘야 돼요. 아이들 보고 달려들으라 그러면 뭐 해요? 여기 이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뒤에서 막 점프해갖고 와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추종자 몇 명? 2-3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은 저 뒤에서부터 막 이렇게 걔보다 나아 보이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 돼요. 그죠? 반 분위기가 이렇게 막 15분 막 20분 기꺼이 잡아놓은 거를 이 하이파이브 한 번으로 그냥 확 분위기가 깨버려. 그 다음엔 수습이 안 돼요. 그러면 땀 삐질 흘리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구는 아이들 손에 닿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가면 가지 아이들 보고 직접 그거를 이렇게 주무르게 하거나 뒤져보게 하거나 만져보게 하면 안 되세요. 그거는 필히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입 선생님들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경력 선생님들은 다 알죠. 그렇게 해서 한번 만지면 게임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그죠? 그날은 걔 쉬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기본 필링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얘는 그냥 카드 지불로 그냥 쇼핑백이에요. 쇼핑백에 그 종이백에 그냥 손잡이만 자른 거예요. 손잡이만 자르셔서 그냥 이렇게 면을 펴셔서 그냥 바르시면 되세요. 어떤 선생님은 통으로 이렇게 다 감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냥 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냥 각 면만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쇼핑백 구하실 때는 그 스폰지밥 얼굴 크기 정도 되는 걸로 너무 크거나 너무 가로로 넓거나 이런 애들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약간의 뚱뚱한 직사각형 되는 모양으로 해서 손잡이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시면 스폰지밥 되거든요. 그래서 스폰지밥은 그냥 부지포 둘둘 말아서 코로 하면 코도 접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반지 사탕 케이스 우리 딸이 먹다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에다가 감아서 했더니 딱 좋아요. 이체감 있어서 좋아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뽀뽀해 줄 때도 그냥 코로 가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뽀뽀해주면 또 애들 좋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선 잡기예요. 학기 초에 그냥 얘 나와요. 그럼 애들이 오 스폰지밥이야 하고 얘기해요. 근데 뭐 나와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필링에 대한 카드들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How do you feel today? 그러면 뭐 스폰지밥 나와 있어요. 그러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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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pongeBob. I feel better today. 막 이러면서 How do you feel today? 그러면서 너 기분 어때? 막 얘가 막 얘기해요. 학기 초에는 이렇게 100% 섬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막 옷에 들어오고 막 이러면 이렇게 뭔가 한국말을 막 해야 돼.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퍼펫이랑 캐릭터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걔네가 내 대신 한국말을 해줘요. 내가 하는 한국말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스폰지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today? 오늘 기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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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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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물어요. 그러고 I feel I'm sick today. Are you sick? 하고는 물어요. 그럼 애들이 뭐 no? 그러면 하고 들어 Are you sad? 하고 막 얘가 그냥 보이스 캐릭터 바꿔서 각각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씩 필링들 이야기들 여기에다 넣어서 각각 기분이 어떠면 How do you feel today? 그러면 I'm happy. 그러면 I'm happy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애한테 가서 뽀뽀해줘요. 그리고 나서도 얘가 들어가지 않고 얘는 CD 케이스 앞이나 뭐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피아노 위에나 이렇게 턱하니 올려놔요. 그러다가 잘하는 애가 나오면 누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이래서 나와. 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가서 하고 뽀뽀, 걔한테 뽀뽀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좋아라 해요. 근데 누구? 있죠? 걔 할 때는 어때요? 하트 뿅뿅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그쵸? 그럴 때는 angry 나와요. 그러고는 얘가 그냥 딱 나오는 거. 걔 앞에 가서 순간 훅 꺼내시면 돼요. I'm angry. 하고는 나와요. 그러면 걔가 이러고 이게 시뻘건 게 훅 나오니까 애들을 이렇게 다 겁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바로 걔한테 앙앙하고 났지만 그 옆에 있는 애한테는 하트 뿅뿅 하트 뿅뿅 그러고는 아까 그 하트 뿅뿅 하는 애한테 가서 그냥 뽀뽀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피아노에 턱 올려놓고 수업하세요. 그러다가 분위기 안 잡힌다 그러면 다시 얘를 이렇게 꺼내요. 그럼 애들이 앞바다리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트 뿅뿅 받으려고. 그래서 얘는 매번 그냥 이렇게 턱하니 꺼내 놓으시면 저 안에서 뭐 나오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필링 공부도 하시면서 그냥 주의 집중용으로 아이들 칭찬용으로도 하나 해놓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똑딱이 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손잡이만 잘랐으니까 그래서 카드 칩 이런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여기다 다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 쉽게 만드시면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뭐 쓰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똑같은 필링인데 이 책도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필링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북들은 입체북 형식으로 들어가면 먹는 거 붙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마이 뭐뭐뭐 누구 뭐뭐뭐 그리고 그로서리 들어가고 애플 붙여놓으면은 뭐 그죠? 그로서리 gives to
뭐 apple to toad 하고 이야기들도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각각에 해당되는 기분 같은 것들 글씨랑 같이 붙여주셔도 되고 요일 붙여주셔도 되고 달 붙여주셔도 되고 뭐 장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색깔 붙여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입체북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선생님들이 각기 어떤 테마가 나올 때마다 그 테마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학기 초에 지금 2월달이 시간이 선생님들이 사실 제일 편하신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준비할 수 있고 학기가 시작이 되면 굉장히 바쁘니까 그때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이제 전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거죠. 레드 박스.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왜 필요하냐면 융판에 6가지 메모리 게임 들어갈 때 우리 메모리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감기 안 걸려서 안 아팠으면 앵그리버드 시리즈를 이제 만들려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앵그리버드 필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앵그리버드의 캐릭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게임도 다운 받았잖아요. 앵그리버드 게임이 뭐야? 이랬더니 캐릭터가 제법 많더라고. 막 돼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들도 나와 있는데 그 캐릭터로 만드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레드 박스인데 코 색깔만 다르게 해서 선생님들이 융판에 6개 뭐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뒤집어서 메모리 게임 같은 거 아까 두더지 했던 것처럼 융판 뒤에는 얘만 쭉 붙이셔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애들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 꽃이라든가 뭐 칼라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메모리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안 보여드렸던 교구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한 번씩 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가시기 전에 선생님들이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